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 대수능 확률과 통계 나형의 단독문항의 해설을 맡은 심수석입니다. 확률과 통계 나형은 전체적으로 지금 출제된 문항이 8문항이라는 거예요. 이건 픽스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또 시험 유형이 바뀌니까 그 문항이 몇 문항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목의 이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10문항 정도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지금 올해 바뀌기 전에 수능까지 해서는 나형에서는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냥 공통 3문항, 단독 문항은 5문항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 확률과 통계의 8문항, 단독 문항 5문항에서는 사실 뭐 2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계다 연계 아니다 라고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 4문항들이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습했던 문항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공통 문항에서도 3문항 중에 2문항은 연계 문항과 거의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이 나형에서의 8문항 중에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지신 그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진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문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뭐 맨 마지막 문제 29번만 힘들어할 뿐 앞에 문항에서 크게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5번 같은 문제는 A의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다라고 했고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A 사건, 그 다음에 B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먼저 이걸 바라보면요.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다?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B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A가 일어나지 않은 거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이 4분의 1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그러면 이 사건과 이 빨간색의 이 사건은 서로 배반입니다. 배반이요. 그리고 배반이니까 더해버리면 합사건의 확률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합사건의 확률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버리면 12분의 4, 3, 7. 그래서 12분의 7이라는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 뭐 확률값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예측됐던 6월 달에도 있었고요. 9월 달에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이건 특히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표를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쉬운 문항으로 출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특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면 이제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죠. 이거는 뭐 우리 친구들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네. 뭐 지문도 뭐 여기는 설명이잖아요. 아, 문화체험과 생태연구 중에 하나를 택할 거구나. 그래서 학생 수를 이렇게 적어줬구나. 200명에 대해서. 이 조사에 참여한 200명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게 조건부죠.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200명이 되는 게 아니고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만 전체가 되는 거죠. 이 110명 중에 그중에 여학생일 확률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냥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10분의 50, 11분의 5라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11분의 5.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거의 뭐 풀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로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신 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 친구라면 이 9번 아 이거 너무 쉽게 줬는데 이런 느낌 가지고 풀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형적인 정규 분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X 이제 한 개의 무게,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한다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180에 20의 제곱이라는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이때 이 무게가 190 이상이고 210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을 식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아, 어떤 뭐가 있는데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군. 그때 190부터 21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고,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에 평균이 얼마? 180인데 아, 구하라는 건 190부터 210, 190부터 210까지 얘를 구하라는 거군. 얼마 됐죠? 표준화 시켜버리면 되니까 평균 빼줄 겁니다. 평균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확률 변수 G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0.5, 10을 20으로 나눴으니까요. 보다 크거나 같고 G가 얘는 30을 20으로 나누니까 1.5. 이 확률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5까지 해서 0부터 0.5까지를 빼면 되니까 0.4332에서 0.1915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했겠지만 저는 이거에서 이거 빼? 못 빼? 12에서 5 빼면 7. 소수 넷째 자리에서 7 나오는 거는 5번밖에 없었습니다. 정답 체크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뭐 굳이 다 해준다면 2, 4, 1, 7이었네요. 이렇게 요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계산해 줄 수 있고, 정규 분포 문제는 뭐 이게 대표적인 문제라 이것도 상당히 지금 쉽게 나온 편에 속합니다. 3점 마지막 자리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시간을 걸리고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빨리빨리 풀어내고 그 다음 조금 힘든 문제, 해석이 필요한 문제에 내가 시간 투자를 하면서 해줘야지만이 이 100분이라는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해내시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문제로 가면 뭐 이 문제도 22번 자리에는 고정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뭐 이것만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순열, 조합, 순열의 수와 조합의 수. 순열의 수 7P2라는 거는 7 곱하기 6, 그래서 42가 될 거고요. 7C2라는 거는 7, 6을 2로 2팩토리얼로 나눠버리는 거니까 3이면 3, 7은 21이 되는 거죠. 얘는 7명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고, 얘는 7명에서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의 절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6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었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망의 29번입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눈치를 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서로 다른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6개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4개를 갖다 나눠준다? 서로 다른 학생들한테 서로 같은 거를 나눠줄 거다? 뭘 이용하는 거다? 그냥 다른 학생한테 똑같은 거를 갖다가 나눠주겠다 이런 거요. 이런 형태가 중복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사실, 이것도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4가지를 분류해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나눠줄 대상, 뭐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고, 여긴 상자, 가방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게 같고 다르고 다르고 이것까지 다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다른 학생들, 그 다음에 사탕을 여기다 담아버릴 거다 이거죠. 중복조합. 그걸 먼저 잡아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연습하는 겁니다. 그냥 3명의 학생한테 같은 종류의 사탕 6개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중복조합, 음화정 이용해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탕 6개도 줘야 되고 초콜릿 5개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붙였죠. 이런 형태가 우리가 6월 달에도 9월 달에도 계속 등장했었던 문항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A가 사탕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탕. A, B, C 학생이 있는데 얘가 받은 사탕의 개수를 A개, 얘가 받은 사탕의 개수를 B개, 얘가 받은 사탕의 개수를 C개라고 한다면 이거를 합쳤을 때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6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6개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A가 받은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1개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 얘한테 먼저 1개를 줘버리는 거죠. 1개를 줘버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1개를 줬으니까 몇 개 남았어? 5개를 분배해주는 A'과 B와 C는 음이 아닌 정수, C는 음하정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음하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되는 게 이제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3H 몇 개? 5개. 그래서 7C5 그거는 7C2랑 같으니까 얘는 7, 6 2로 나눠주면 3, 7은 21. 사탕을 나눠주는 가족권을 만족시켜서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의 수는 일단 21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을 나눠줄 건데요. A, B, C가 있는데 얘가 받은 초콜릿의 수를 제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X, Y, G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다 더한 게 5개가 돼야 됩니다. 초콜릿 5개를 똑같은 5개를 A, B, C 세 명한테 나눠주겠다 이거죠. 얘네들이 받은 초콜릿의 수를 합치면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조건을 봤더니 학생 B가 받은 초콜릿 개수는 1개 이상이다. B가, Y가 1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Y한테 먼저 하나 줘요. B한테 하나 줘버려. 그럼 새로운 Y 프라임. 1개 줘버렸으니까 이제 몇 개만 남았죠? 4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봤더니 X, Y 프라임, G는 뭐예요? 음하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음하정.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카운트는 3, H, 4. 6C4니까 얘가 6C2가 돼서 15가지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사탕 나눠주고 초콜릿 나눠주는 거죠.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얘가 15를 곱할 거니까 105에 20, 315가 됩니까? 315가지가 되는 겁니까? 산수 만나봅시다. 315가지. 예,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가, 나밖에 없었다면 저게 답이죠. 저게 답이죠. 이제 다 조건 해석해야 돼요. C가 받은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의 개수의 합은 1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각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학생 C가 받은 사탕과 초콜릿 개수의 합은 1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C가 받은 사탕의 개수 C고요. 그 다음 초콜릿 개수 G입니다. 예, 그걸 더한 게 1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게 아닌 경우? 뭐인 경우예요? C 플러스 G가 0인 경우 아닙니까? 얘도 0 이상이고요. 얘도 0 이상입니다. 음하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이 아닌 정수에 0 이상, 0 이상이에요. 그런데 얘가 1 이상이 되려면 둘 다 0인 거를 제외하면 1 이상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거만 제외하겠다 이거예요. 둘 다 0인 거만 제외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0인 거를 봅시다. 이제부터. 둘 다 0인 거. 그럼 C가 0입니다. C가 0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 A가 1 이상, 이게 A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2H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그럼 6C5. 6C1과 같으니까 6가지가 되겠죠. 6가지.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G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2H4가 되는 거죠. 이 프라임까지 다 적용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5C4, 5C1이니까 5가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얘가 0이고 사탕 C가 받은 학생 C가 받은 사탕이 0개고 초콜릿도 0개인 경우는 얘가 0개 안 받아야 되고 얘도 안 받아야 되는 거니까 30까지는 이게 아닌 경우죠.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이 315에서 30가지를 빼준 285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제가 볼 때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답니다. 1 이상이라는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개 합이 1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얘도 음하정, 얘도 음하정.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건 0, 0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0, 카운트 해보는 거죠. 0, 0, 0, 1, 0, 2, 0, 3, 뭐 쭉 나가고 1, 0, 1, 1 다 된다고요. 뭐만 제외하고 0, 0인 것만 제외하면 전부 1 이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인 경우만 우리가 찾아가지고 제거하면 되는 거다. 이런 문제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도 29번 자리 치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중복조합에 대한 연습 음하정, 특히 음하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기출문제도 많았었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도 뭐 학교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든 충분한 연습이 많이 되어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공부를 한 친구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관식이고 그리고 조건 해석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되게 버거워하는 문제고 그래서 29번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9번의 정답률이 뭐 그렇게 현저히 낮아가지고 30번과 막 비등비등한 30번하고 비교한다면 정말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30번이나 다른 문항들이 계산이 조금 길어요. 원칙적인 거를 따져보려면. 그런 의미에서 앞에 좀 쉬운 문항들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최대한 좀 다듬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어쨌든 나형, 단독문항, 5문항, 그 다음에 공통문항 3문항 파일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8문항에 대한 해설을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전반적인 뭐 평은 어쨌든 확률과 통계가 무겁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도 못 대게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유형적인 문제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내용적으로 잘 담은 문항들이 출제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률과 통계의 어떻게 보면 지표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뭐 오늘 시험 본 친구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에 대한 개념부터 유형들의 정복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